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남아공에서 처음 발견된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의료인 2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료인 2명 모두 부스터샷까지 맞았지만은 감염됐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이미 전 세계로 확산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관심은 얼마나 인간에 해를 끼칠 수 있는지 그 중증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 소식들을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네. 오늘 뉴욕의 증권시장 3대 지수가 일제히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어떻게 된 거죠? 그렇죠. 예, 시작할 때만 해도 뭐 그랬는데 갑자기 네. 좀 시간이 지나면서 폭락했죠. 바로 그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 때문입니다. 네. 오늘 그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연방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서 제니 젤런 재무부 장관과 함께 출석해서 증언했는데요. 이 발언 내용이 전해지면서 아주 폭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우지수 1.88% 마이너스, S&P 500 지수 1.86% 마이너스, 나스닥 종합지수, 나스닥 지수가 1.92% 마이너스, 이렇게 전부 다 3대 지수가 빨간색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오늘 발언, 오미크론 변이가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증언했어요. 네. 아주 강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예상보다도 훨씬 강하게 계속되고 있다는 언급을 했고요. 여기에 오미크론 변이 확산까지 더해지면서 불투명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굉장히 아주 센 발언을 한 거고요. 그래서 당분간 인플레이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불투명성이 더해졌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완전히 시장이 지금 난리가 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망이 지금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공급망 붕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말까지 추가했어요. 그래서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언급할 때마다 반드시 쓰던 단어가 있습니다. 트랜지토리, 일시적이라는 뜻이죠. 트랜지토리인데 오늘은 트랜지토리라는 단어를 이제 그만 쓸 때가 됐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엔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심해도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금방 이제 정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트랜지토리라는 말을 더 이상 쓰면 안 되겠다. 그 얘기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시인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트랜지토리라는 단어를 이제 안 쓰겠다 하는 그런 발언이 굉장한 충격을 지금 시장에 안겼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테이퍼링이 당초 내년 6월까지 매달 150억 달러씩 이렇게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것을 앞당길 수 있다. 몇 달 먼저 앞당길 수 있다. 그러면 한 내년 한 3월이라든가 이런 정도. 당장 그래서 다음 달 12월부터 테이퍼링 규모를 늘려가지고 조기에 테이퍼링을 끝낼 수 있다. 이 얘기의 의미는 금리 인상을 앞당기겠다는 것과 그렇죠.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좀 시장이 큰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참 오미크론의 여파가 이제 경제에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으로 보면은 좋은 적절한 시기에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하나 생겼네요. 네. 자, 그러면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이제는 뭐 전 세계 6대륙으로 다 퍼져나간 것으로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프리카 남아공 보츠와나에서 발견됐죠. 아프리카에서는 사실 2개 나라인데 그 주변 나라들을 전부 다 지금 뭐 유럽과 미국이 다 입국 금지 시켜놓고 좀 과잉 대응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유럽은 뭐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체코,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9개국에서 지금 발견된 것으로 나오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홍콩에 이어서 이제 일본까지 들어갔고요. 중동의 이스라엘, 오세아니아, 호주, 북미의 캐나다. 아직 뭐 미국은 공식 발표는 없죠.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았지만 어찌됐건 캐나다까지. 그래서 남미 대륙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 있는 주요 대륙 전부 다 지금 오미크론 감염이 보고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18개국, 세계 18개국에서 지금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지금까지는 이 네. 모두 남아공에서 지금 퍼져나간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었는데 말이에요. 네, 맞아요.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유럽도 대부분 남아공을 방문했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확진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가 남아공발 항공기 안에서 60명이 코로나19 감염됐고 네. 그중에 14명이 오미크론에 확진됐다는 게 지난주에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홍콩이 이제 2명이 감염되는데 역시 남아공에서 도착한 사람들이었고요. 캐나다에서 이제 2명이 나왔는데 나이지리아, 남아공은 아니지만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를 갔다가 이제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돼서 이제 아프리카가 진원지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나온 소식을 보면은 유럽에서 먼저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그래서 예. 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덜란드가 오늘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남아공보다 네덜란드에서 먼저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19일 금요일과, 그러니까 지난주도 아니고 지지난주 금요일이죠. 지지난주 금요일과 23일 화요일, 지난주 화요일 일주일 전에 한 명씩 모두 2명의 오미크론 감염자가 네덜란드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네덜란드 국립보건연구소가 공식 발표했어요. 네덜란드 2명의 감염자들이 나왔는데 이 두 사람은 아프리카를 갔는지도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아마 안 갔을 것 같아요. 네덜란드에 있다가 감염된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와 관계없이 감염됐으니까 더군다나 감염이 확인된 날짜도 남아공에서 나온 것보다 훨씬 앞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미크론의 발상지가 아프리카가 아니라 유럽이다. 지금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도 21일 일요일, 지난 일요일이 아니라 그 전주 일요일이죠. 21일 일요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입국 승객에게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 판정이 나왔고요. 특히 독일에서는 라이프치히에서 해외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39살 남성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라이프치히가 지금 발칵 뒤집혀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유럽에서 이미 오미크론이 먼저 전파되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 남아공은 25일 지난주 목요일 날 신종 변이 누 바이러스, 네. 누가 출현했다고 공식 발표했고, 이거를 세계보건기구 WHO에 보고했고요. WHO가 바로 그 다음 날 26일 금요일 날 긴급회의 개최해서 우려 변이 바이러스로 지정했고, 이름도 누에서 오미크론으로 변경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는 다 남아공에서 시작된 줄 알고 그렇죠. 남아공과 아프리카를 봉쇄하기에 급급했는데 알고 봤더니 유럽이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뭡니까? 이 남아공 다음으로 지금 가장 많은 확진자를 보이고 있는 게 지금 유럽인데, 유럽에서 그러니까 오미크론 변이가 지금 발생했다, 이렇게 새로 생겨났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럽이 먼저 생겼고요. 어. 아마 남아공은 어쩌면 유럽에서 남아공으로 옮겨서, 왜냐하면 지금 그 유럽의 확진자들이 다 남아공 갔다 온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남아공에서 얻어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나오는 정황을 보면 유럽에 있는 오미크론을 남아공 관광 간 사람들이 남아공에다 옮겨준 게 아닌가, 지금 그런 느낌이 들고 오. 있습니다. 이 모든 면에서 볼 때. 그래서 유럽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그 유럽에서 먼저 시작됐다. 왜냐하면 최근에 사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가장 심각한 데가 어디였습니까? 유럽 아니었습니까? 유럽이 그래서 다 셧다운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유럽이 갑자기 이렇게 코로나19가 심각하게 확산되는 게 결국 오미크론 때문 아니었나. 지금 그런 게 지금 거의 좀 정설로 좀 굳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은 이미 지역 감염 방식으로 굉장히 오미크론이 확산된 것 같고요. 스코틀랜드가 어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6명이 확인됐습니다. 근데 스코틀랜드에서 나온 6명도 최근에 해외를 갔다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역시 유럽이 먼저 오미크론이 나온 지역이다. 유럽에서 나온 오미크론이 남아공 관광 간 사람을 통해서 유럽에서 남아공으로 갔다. 근데 지금 아프리카를 지금 봉쇄하고 있는데 이게 좀 굉장히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고, 그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축구 선수들이 대량으로 지금 감염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남아공에 다녀왔는데, 포르투갈은 그래서 남아공에 갔다 온 한 명이 다른 동료 선수들이나 스태프들을 감염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했는데, 아마 이것도 자세히 알아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 감염자 2명이 런던 시내를 돌아다니거나 교회와 상점, 식당에 들른 것으로 확인돼서 지금 영국도 비상이 걸린 그런 상황이고요. 이탈리아도 오미크론 감염자가 로마 등 대도시를 이동하면서 식당, 호텔, 대중교통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좀 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정확히 어느 곳이 문제인지, 그리고 그 문제 있는 곳을 좀
제대로 방역 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좀 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을 거의 볼 수 없었다라고 여행을 다녀온 분들이 얘기를 맞습니다. 하던데,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중동의 이스라엘에서도 오미크론 감염 추가 사례가 또 나왔네요. 네, 추가 사례가 나왔죠. 오늘 의료인 2명이 감염됐다는 추가 사실이 공개됐어요. 이스라엘 시바 메디컬 센터가 공개했는데요. 런던 학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의료인과 다른 이스라엘 의료인 2명이 감염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감염자는 아프리카에 가지 않고 네. 영국 런던을 갔는데 갔다 와서 감염된 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갔다가 지금 감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유럽이 오미크론 감염지가 발상지가 유력하지 않은가 지금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쪽 설명을 들어보면 영국 학교에 참석했다 돌아온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동료 의료인과에게 옮긴 것으로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한 명의 의료인은 이스라엘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네. 벗어난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 학회를 갔다 온 사람이 지금 걸려서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2명의 이스라엘 의료인들은 모두 부스터샷을 맞았는데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다 이 얘기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2명의 이스라엘 의료인들은 모두 부스터샷을 접종한. 그러니까 부스터샷이니까 3번 지금 백신을 맞은 그렇죠. 거죠. 예, 3번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미크론에 감염됐고요. 또 이스라엘에서는 이 2명의 의료인 외에도 또 다른 2명이 지금 감염이 됐는데 그중 한 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완료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2번을 맞았는데도 지금 감염이 됐어요. 이 사람은 백신 접종 후에 아프리카 말라위로 여행을 떠났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좀 정확한 걸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아프리카 쪽이 남아공이나 그 남부 아프리카 쪽이 먼저 발상지였는지 아니면 유럽이 발상지였는지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유럽이 오미크론 발상지라고 그러면 미국에도 상륙했을 가능성이 그렇죠. 대단히 높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좀 더 이 추적이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오미크론이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다행히 아직까지 증상은 무겁지가 않아요. 예, 가벼운 편입니다. 네. 안젤리크 쿠젠 이 남아공 의사협회장인데요. 이분이 그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와 인터뷰했는데 오미크론 증상은 특이하지만 가볍다 이렇게 언급했고요. 아직은 물론 데이터가 부족하고 이제 뭐 오미크론이란 이름 자체가 확정된 게 지난주 금요일이었으니까 네. 아직은 뭐 데이터가 부족해서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안젤리크 쿠젠이라는 남아공 의사협회장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분의 인터뷰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남아공 의사협회장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인물이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분이 가장 먼저 이번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아. 그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아공 의사협회장인데 자기가 그 이달 초에 프리토리아에서 진료하던 중에 이런 그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변이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낸 환자가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그 환자들을 이렇게 진료하면서 이 샘플을 찾아보다 보니까 기존의 바이러스와는 뭔가 좀 다르더라.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이제 남아공에다가 정부에다 알렸고 그래서 WHO까지 보고가 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신종이 출현한 걸 알게 된 게 바로 이분 안젤리크 쿠젠 남아공 의사협회장 덕분인데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아직 데이터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는 크게 우려할 만한 증상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공 의사협회장이 직접 오미크론 감염자를 살펴보고 나서 얻은 결론은 증상은 특이한데 심각하지는 않았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그렇죠. 있을까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예. 왜 증상은 특이한데 심각하지 않다고 얘기했냐면 예. 환자 중에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한 젊은이들이 있었고요. 맥박수가 높은 6살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이들이 극심한 피로감을 느낀다는 게 좀 이례적이잖아요. 그렇죠. 나이 든 사람이나 기저질환자나 이런 사람들이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젊은이인데 그래서 젊은이가 극심한 피로감을 느낀다. 별다른 이유 없이.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다는 얘기였고요. 또 하나는 6살짜리 아이가 맥박수가 높다. 이것도 좀 정상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네. 특이한 건데 그러나 이게 뭐 심각한 건 아니었다. 심각한 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벼운 증상인데 좀 특이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젤리나 쿠젠 이 남아공 의사협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심각하지 않다는 또 하나의 이유는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가장
흔한 증상, 가장 확실한 증상이 미각 후각이 사라지는데 그렇죠. 이 오미크론 감염자들은 미각 후각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음. 미각 후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 증상은 가벼운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도 상륙했을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아직 보고가 안 됐을 뿐이지 상륙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그 코로나19 수치가 낮았습니다. 낮았고 안정적이었어요. 그런 걸 보면 LA라든가 샌프란시스코가 있는 캘리포니아도 분명히 오미크론이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낮다는 것은 역시 증상이 그렇게 세지 않다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너무 오버할 필요도 없고 지금 오히려 이렇게 조 바이든 대통령도 어제 뭐 기자회견 했습니다만 뭐 남아공을 봉쇄하고 아프리카 국가도 봉쇄하는 건 이거는 좀 적절치 못한 조치가 아닌가. 오히려 불안감만 가중시키고 공포심만 조장하고 이게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은 것 같고요. 지금 백신도 있고 다 있는데 제대로 우리가 좀 정확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WHO 그 사무총장도 그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무 대응이 좀 포괄적이다. 그러니까 너무 대충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점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남아공 의사 말대로 좀 약한 증상이 좀 약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그게 최선의 방법일 것 같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